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이게 화학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컨셉이 되게 달라. 그리고 화학이 공부하기가 좋은 게 딱 명료하게 되어 있거든. 1단원하고 1단원 이제 1, 2단원은 뒤에 가서 할 거고 3단원과 4단원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면 요대로만 해주면 장단한데 요대로만 하면 화학 때문에 마음고생은 안 해요. 근데 내 부탁한 방법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3단원은 그냥 물 흐르듯이 물이 흐르듯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뭘 해야지 맞춰야지 외워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 1, 2, 3, 4단원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낮은 단원이 3단원이에요. 난이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를 안 하고 그냥 흐름만 파악하게끔. 그리고 또 하나 이 3단원이 출제가 될 때는 100% 2단원하고 무조건 연계가 돼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3단원 단독 문제는 잘 안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뒤에 가서 살짝 어떤 아이가 있는데 요거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문제가 좀 더디게 풀리더라도 안정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3단원만큼 편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3단원은 전반부가 있고 전반부가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 내용이 있어요. 그때는 앞부분은 나랑 따로 만나서 수업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반부 쪽에서는 누가 있냐면 화학 결합이라고 해서 여기가 어디 있냐면 이온 결합, 그 다음이 공유 결합, 그 다음이 금속 결합.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끝이야. 그 다음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게 되면 분자의 구조하고 극성 여부라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잘 봐봐. 여기서 이거 위치를 좀 바꿀게. 금속 결합 외우지 않습니다. 여기 흐름만 잘 파악해 주시면 돼요. 금속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금속과 공유와 극성 여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분자의 구조를 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끝나면 이제 화학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중화반의 양적 관계 파트를 4단원을 들어갈 거서 원래는 1월 달에 3단원, 2월 달에 4단원 이렇게 됐지만 3단원은 좀 3주 안에 끝내고요. 4주인 걸 5주 정도에서 4단원 쪽에다 포커스를 좀 맞춰서 문제를 좀 풀면서 개념을 정리할 건데 자, 어떻게 보냐? 여기서 얘를 살짝 쪼갤게요. 그래서 이온 결합에 의해서 형성된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이온 결합에 의해서 된 물질이다라고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말을 쓰고요. 금속 결합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듣기만 하세요. 설명 다시 할 거니까. 금속 결합이라는 걸 한데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금속 결합 물질이라고 하고 가로를 친 이유가 금속이라고 해도 되고 금속 결합 물질이라고 해도 돼서 금속이란 말은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뭔지 몰라도 돼. 설명할 거니까 공유 결합에 의해서 되는 물질이 두 종류가 있어요. 공유 결합에 의해서 된 물질을 공유 결정이 있고요. 공유 결정. 그런데 가끔씩 어떤 책에서는 같은 뜻인데 어휘를 달리 해서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원자 결정이 공유 결정이야.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요거야. 여기서 공유 결합에서 되는 물질은 두 종류인데 공유 결정하고 분자 결정. 이것도 이렇게 가로를 칠게요.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분자라는 말은 분자 결정이라는 말 뜻이고요. 화학 결합을 하는 데는 크게 세 종류 말로만 할게. 양이온 간의 결합, 양이온 간의 결합,
음이온 간의 결합 중에서 이렇게 딱 잘라요. 그 중에서 이 화학결합 3종류 중에서 물질은 4종류. 그 중에서 요 아이가 이제 어디로 가? 바로 후반부로 내려갑니다. 후반부로. 그래서 후반부에서 여기서 극성 여부. 자, 써놓기만 할 테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여기 좀 이따 정리해 줄 거야. 극성 분자. 그 다음에 극성 분자가 아니래 무극성 분자. 여기서는 모두 다 분자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여기서 이걸 다 배운 다음에 분자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그러면 이제부터 후반부로 내려가서는 온리 분자만 갖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분자가 구조 어떻게 생겨 먹었니? 랑 요새 극성 여부는 좀 이따가 할 거니까 극성 여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너희 교과 과정에서는 얘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냥 가볍게 한 8개 정도에서 10개 정도만 외워놓는다 생각하면 꼭 외워야 될 거는 꼭 외워야 될 게 5개가 있고요. 그럼 무조건 외워야 돼. 5개는 무조건 외우고 나머지 한 4, 5개 정도는 그냥 뭐 안 외워도 되고 외워도 되고 하다 보면 알게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과정이나 아니면 화학 2로 가거나 중학교 중3부터는 얘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여튼 그 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이온 결합까지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맞니? 금속하고 공유 아직 안 했지. 자, 여기서 보자. 이제 이온 결합을 잠깐 정리할 테니까 보세요. 이온 결합은 얘랑 연결했다는 게 금속, 전자를 잃어버리는 물질하고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아이끼리 결합하는 것을 우린 이온 결합이라고 배워요. 별건 아니야. 잃어버리고 얻는 거 양이온하고 음이온 간의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지 않고 쉬운 거니까 금속 결합을 볼게요. 금속 결합은 무엇이냐면 금속 간 결합을 우리는 금속 결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속이니까 어찌됐건 간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버리는 거잖아. 자, 이제부터 볼 테니까 봐봐. 금속이 있어요. 금속이 있으면 여기 안에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냥 단적으로 원자예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원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란 말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야. 이 아이가 참지 못하고요. 참지 못하고 이 원자에서 벗어나요. 잃어요. 잃어? 아니면 같은 말로 나가.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된 거야? 양이온이 된 거지. 그럼 이제 얘가 전자가 나왔다고요. 여기 원자과 전자가 뛰쳐나왔어. 원자과 전자가 뛰쳐나왔어.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된 거야? 양이온이 되어진 것이지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요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던 전자가 일어서 나갔어. 그 나간 전자 써볼게. 나가서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어요. 이 이름은 똑같은 전자인데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원자과 전자라고 했고 나가서 돌아다니는 전자를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자유전자라고 하기로 했대요. 해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는 알았어. 자, 그런데 여기서 보자. 여기서는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에는 무슨 힘이 같은 전하의 성질을 띠니까 서로 밀치는 반발력이 생기겠지. 그런데 요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이 사이를 쓱 지나갔다라고 생각해보자. 여기 전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와 여기는 뭐가 생겨? 인력이 생기고 얘끼리 또 인력이 생기겠지. 오케이? 근데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가만히 돌아다녀. 근데 또 이 전자가 또 돌아다녀. 이 전자가 또 돌아다녀.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원자, 핵, 양성자끼리 서로 반발력이 중간중간 있지만 중간중간 전자가 계속, 즉 이 자유전자가 어떻게 주위를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해. 요게 포인트가 중요해. 자, 이제 와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거 그대로 이제 밑에다 필기를 해주셔야 돼요.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겠죠. 여기에서 이 돌아다님으로 해서 여기 사이의 인력이 생겨요. 이게 말이 길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너무 길어. 그래서 얘를 정전 기적 인력이라고 하기로 하였답니다.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근데 이 정전기적 인력은 안 외우셔도 돼요. 왜? 어떤 문제 중에 이거에 관련된 거 나올 때 이 용어가 나와. 그럼 나오면 그 단어 생각해 주면 되고, 여기서 꼭 기억해 줄 건 이 정전기적 인력은 이거예요. 결합력이 세다. 요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금속들은 보통 금속들하면 다 웬만해서 다 고체로 되어 있어. 수은을 제외한 금속 그러면 딱 딱딱하다고 느껴질 거야. 딱딱한 이유는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정전기적 인력인 생각보다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거나 딱딱한 거야. 얘 때문에. 그래서 외우지 마. 이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알아. 이걸 외워서 뭐 할 건데 맨날 문제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그때 떠오를 건 하나. 물이 흐른다는 건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나오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얘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보통 뭐라고 해? 상온에서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예외가 되는 I가 하나 있죠. 근데 이거 안 해도 돼. 수은, Hg, 수은은 액체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요걸 한번 써볼 테니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어떻다? 끓는 점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될까? 이 개념의 말만 알면 돼. 녹는 점이라는 말은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의 온도라는 뜻이에요. 끓는 점은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그때의 온도라는 뜻이야. 자, 지금 붙들고 있는 힘이 어때? 그대로 가볼게.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결합력이 세. 그러면 서로 붙잡고 있는 힘이 센 거지? 그 말은 상태 변화를 잘 한다는 걸까요? 상태 변화를 잘 못한다는 걸까요? 안 변하려고 한다고. 자기들끼리 꽉 붙잡고 있으니까 안 변하겠지. 그런데도 녹이고 싶고 그런데도 끓게 하고 싶으면 그때 온도는 어떻게 줘야 돼? 열은 많이 들어가야 겨우 변하겠죠. 스토리가 이해됩니까? 잘 붙으니까 안 변해. 그런데도 변화시키려니까 많이 줘야 변한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금속결합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질. 또 이해가 볼게. 여기서 또 특이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는 열전도성,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어떻다라고 되어 있냐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하면 돼. 열 전도라는 건 열이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전기가 통하는 거거든. 별거 아니야. 여기서 그림 그려볼게. 여기서 내가 열을 줬어요. 여기서 열을 줘. 그럼 여기 열을 받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유전자가 가만히 있어 돌아다녀.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열을 흡수해.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전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녀. 그리고 열받은 전자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 중에서 얘가 차갑고 얘가 따뜻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열이 열 평형에 의해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가 물체 만나면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이 전도가 잘 일어나네. 바로 이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열을 잘 이동시켜준다. 그래서 긴 쇠붙이 중에 이쪽 끝에다가는 열을 불이 붙는 뜨거운 물에 놓고 여기는 잡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뜨거워지는 거야. 전도가 일어나서. 됐고, 그 다음에 말로만 할게. 전기 전도성이라는 것은 전자나 이온이 있으면서 이동해야 돼요. 전자가 이동하거나
이온이 이동하면 전기를 통한다라고 하거든. 근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다. 여기에 벌써 돌아다니는 전자라는 말 속에서 전자가 있는데 움직이잖아. 그럼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좋을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에서 이 금속 결합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요거 여기만 지금 잘 안 변하니까 많이 줘야 돼. 잘 움직이니까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택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요. 광택은 반짝거리는 거거든. 반짝거리는 건 바로 자유전자가 빛을 불규칙하게 산란을 시켜서 내 눈에 반짝거리게 보이는 겁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서 전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해석해 줄게. 전성, 연성. 이거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말을 조금 풀어볼게. 파전할 때 전 있지. 전 붙인다. 그때의 특징이 뭐야? 얘를 넓게 펴야 되는 거 알고 있니? 전성은 표짐성이 같은 말로 번역하면 표짐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연성은 연 날리기 할 때 연에서 어떻게 길게 연은 저 높이까지 연이 있으면 실로 저기 여기까지 길게 뽑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뽑힘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성도 좋고 연성도 좋다라고 하거든. 봐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책 없으셔도 돼요. 책 없어도 여기서 다 할 거야. 자, 얘를 봐봐. 지금 이 금속 결합이 됐다라는 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때문에. 와, 왜 나 촬영 중이야. 얘네들 아주 그냥. 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야. 그럼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가 주위를 돌아다니는 거지. 이 전자 입장을 생각해 보자. 전자 입장에서 얘를 지금 원래 사이즈의 금속이 이렇게 플러스가 있고 전자가 여기 주위를 사방팔방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렇게 해서 요 모양보다 요 모양이 된 이유는 이 원자핵이 이렇게 돼서 모양이 바뀐 거예요. 뭉쳐있는 걸 텅텅 두들겨서 원자핵을 길게 뽑았다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 전자가 여기 있던 애가 돌아다니나 여기 있는 여기를 돌아다니나 문제가 있을까? 자유전자 입장에서는 원자핵의 위치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주위를 계속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도 금속으로서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런데 약간 나왔으니까 이온 결합을 보자. 이온 결합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딱 결합되어져 있어야 되거든. 이게 늘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못해요. 위 아래 좌우로 이렇게 형성을 결정을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온 결합은 연성이나 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막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널찍하게 필게요. 그래서 원자핵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자 라고 해서 이 전자가 돌아다니는 문제가 한 개도 없거든. 그러니까 금속은 넓게 피나 아니면 길게 뽑나 아무 문제 없이 이 원자핵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의 개념은 영향을 못 주거든. 그러니까 생김새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여기 전기를 통하는 자유전자 때문이기 때문에 얘는 고체, 그리고 액체 어떤 상태이건 얘는 어떻다?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나왔으니까 살짝 여기에서 비교해서 이온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일 경우에는 저번 시간 거 고체에서는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근데 용액이 되면 액체가 되면 얘는 전기를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액체일 때는 통해 둘 다. 그렇지만 고체일 때 통하지 않는 요 두 가지를 보고 얘가 금속인지 아니면 어떻게 고체일 때 전기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보면 통하네 금속이고 고체일 때 안 통해 얘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일단 먼저 필기 좀 해 주실까요? 잠깐만.